다음 주에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대선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요? 어제였나요?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월요일이지 않나요? 최근에 있었던 대선 토론회에서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이슈였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랑 다른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주식 양도세 폐지 그리고 종부세까지. 종부세까지.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들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축통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축통화국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1000년 뒤에? 1000년 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차차기 대선까지 고려했을 때에도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없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좀 더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정도로 경제 체력이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 아마 그 정정련에서 우리나라 이 원화가 SDR 바스켓에 담길 수도 있다. 또는 SDR 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냈는데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쓰잖아요. 보도자료 맞춰서. 그 기사의 제목들이 전부 다 원화 기축통화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아마 그 기사 제목만 보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SDR 바스켓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기축통화는 아니잖아요. 이게 IMF 회원국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돈을 좀 빌릴 수 있을 만한 안전한 화폐들을 담긴 곳이 이제 SDR 바스켓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 바스켓에 담기려면은 그 바구니에 담기려면은 거의 기축통화에 버금가는 그런 안정성이나 광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기축통화를 엔화나 그 유로화까지 보기도 하잖아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SDR 바스켓에서 담기면은 거의 기축통화의 위상을 누린다고 봐도 무방하죠. 물론 그걸 기축통화로 부르느냐? 네, 그건 아니죠. 별개 얘기인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물론 아주 많은 희망 회로를 돌려서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이 달러가 기축통화 된 지가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100년 전에는 파운드가 기축통화였고 그래서 뭐 물론 뭐 1000년 뒤에 5000년 뒤에는 뭐 모르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그것도 대선 토론회 자리에 나와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심한 뻥을 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재명 후보가 계속 코스피 4천은 그냥 간다. 5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조금 과장돼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 지수가 몇천 간다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집값 올려주겠다 이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하죠. 사실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영역이고 그래서 좀 저는 이런 식의 공약들 코스피 얼마 간다 뭐 집값 올려주겠다 이런 식의 공약들은 좀 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 포퓰리스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고 저는 이번 대선 토론 보면서 두 유력 후보가 사기꾼이다. 그 정도까지? 아니 뭐 유튜브니까. 네네. 아니 대선 후보들도 이 정도 과장하는데 나도 좀 오케이. 네 그렇게 좀 봤었던 것 같습니다. 양도세 얘기로 넘어갈까요? 주식 양도세 얘기로. 윤석열 후보가 주식 양도세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주식 양도세는 저는 이걸 폐지하면 가장 이득 보는 거는 결국 상류층이랑 재벌 오너들이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산 10억 원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한 종목당 지분율이 1%, 코스닥 경우에는 2%를 들고 있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법이 개정돼서 연 차익이 한 5천만 원 나면 양도세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연 차익으로 5천만 원을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1억을 투자해야 5천만 원이 잃고 그러니까. 5천만 원 생기는데 한 5억을 투자해야지겠죠. 10%를 번다고 하면은 10% 못 버는 사람도 허다한데 그러면 5억을 주식시장에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 자체는 부정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윤석열 후보도 양도세를 아예 없애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개미가 힘드니까
일단은 폐지하고 나중에 좀 더 확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발언도 아쉬운 게 지금 양도세 제도에 대해서 사실 2020년부터 양도세 개정안을 두고 특히 그때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양도세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양도세 개정 방향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막 항의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개정 방향들이 많이 손을 봐주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지금 나왔던 그 개정안들이 그러니까 2023년부터 실행되는 주식 양도세가 꽤 그래도 많은 합의를 거쳐서 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반기 단위로 원천 징수하는 거는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손익통산도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하고 손실 리얼 공제도 5년이나 하는 거면은 물론 미국처럼 평생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폐지한다. 네, 윤석열 후보가 당장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사실 우리 같은 완전 개미축에도 끼지 못하는 우리들은 이거 폐지 하나마나 우리랑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죠. 이거를 마치 개미 투자자들을 다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기꾼이다. 다만 그것도 있어요.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은 줘야 하지 않나라는 건 이재명 후보도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으니까 대주주들이 연말만 되면 그 양도세 피하려고 그냥 자기가 가진 주식 그 지분율에 맞춰서 또는 10억 이하로 다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시장 왜곡, 시장 교란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자들에 대한 과세가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로 이어진다고 과장해서 공포감을 주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과세를 하냐 마냐라고 할 게 아니라 과세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고 과세로 인해서 그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애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두 후보들이 이렇게 선심을 많이 쓰는 듯한 공약을 내세우는 게 저는 좀 아쉽다. 종부세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종부세가 뭐 폭탄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뭐 실제로 폭탄 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죠. 그래도 네. 맞은 분들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좀 억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도 종부세 좀 손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더 손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종부세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종부세가 6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거든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1억을 넘지 않은 이상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각종 공제가 많습니다. 연령 공제도 있고 보유기간도 10년 이상이면 뭐 15년일 때마다 20년일 때마다 이렇게 공제율이 점점 올라가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다 조건이 맞춰지면. 물론 이런 조건으로도 빈틈들이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나는 수익이 없고 어떤 투기 목적도 아니고 그냥 내가 주택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냥 내 오래된 추억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집을 보존하고 싶다거나 이런 목적도 있을 때 뭐 수없이 다양한 목적들이 있어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익도 마땅히 많지 않은데 그런데도 종부세가 과다하게 만약 매겨졌다면은 억울할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양도세랑 마찬가지예요. 마치 종부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냐 또는 종부세를 매기는 게 무슨 악마의 짓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과세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는 종부세로 인해서 괜히 월세 사는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결국 종부세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라고 들고 나온 건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놓쳤던 거는 종부세 올리면 집주인들이 월세 올리고 전세 올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종부세를 올림과 동시에 뭐 월세 상한제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와 줬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종부세만 올리니까 종부세 폭탄 맞은 사람들이 다시 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손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현길님 얘기하신 것처럼 억울한 분들이 있거든요. 뭐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고택 가지고 있는 분들, 시골에 집 갖고 계신 분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이제 종부세 많이 나오게 되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런과 동시에 저는 뭐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청년들 월세 사는 전세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도 같이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없어가지고 네. 좀 아쉽다 이거.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다 보면 단순한 구도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좀 구조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과세 자체가 나쁘냐 좋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게. 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내일도 토론회가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 대선 토론회 같이 봐요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회 열리는 날 같이 보려고 하니까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도 달아주시면 더 좋고요.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